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오늘은 저절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퀴를 어딘가로 옮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평지에서 이렇게 바퀴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밀면서 바퀴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바퀴가 이동하는 속도도 느리고 내 힘이 지치게 되면은 이 이동하다가 쉬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버벅버벅거리고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리막길에다가 바퀴를 그냥 굴려버리면 내가 그닥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바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절약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내가 그렇게 무신경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되는 어떤 마음 상태를 구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바퀴를 밀면서 가듯이 이렇게 내 의지력을 사용해야 되는 방법으로 절약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절약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테크 관련 유튜브를 찍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재테크 영상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절약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그냥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 오마카세 먹고 골프 치고 하냐고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젊은 세대들도 이 집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자산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골프 치거나 오마카세 먹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뭔가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음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줘야지 단순히 절대로 뭐 골프 치지 말고 오마카세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걸로는 충분한 솔루션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헬스 트레이너로 좀 예를 들어보면 이 고객이 보통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거는 어떤 고객이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고객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 계속 햄버거를 먹고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 보고 단순히 그냥 왜 먹지 말랐는데 먹냐면서 화만 내는 헬스 트레이너라면 사실 무능력한 거겠죠. 오히려 좀 능력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조금 고민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님 12시에서 1시 사이에만 점심 드시고요. 5시에서 6시 사이에만 저녁을 드세요. 야식 먹지 마시고요. 대신에 밥을 먹을 때 제가 드리는 이 그릇 한 그릇만 꽉 채워서 먹으세요. 더 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 지시를 내리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딱 지침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식사량을 조절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내면을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약에 관련해서도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절약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는 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절약이라는 건 결국에 소비를 아껴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라면 사실 소비 활동을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비를 다 통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소비의 공식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기대에서 현실을 빼면 소비가 된다라는 공식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남이든 자기 자신이든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을 보통 기대라고 하고 이 기대에서 현실, 내가 실제 남이든 나한테로든 보여지고 있는 모습, 이 현실, 이 보이고 싶은 모습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의 차이로 소비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 공식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는 소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타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내가 특정 권위를 얻기 위해 슈퍼카를 타거나 이 고급 시계를 차거나 이런 식의 소비들을 보통 권위 소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타인과 관련 없는 스스로의 만족 때문에 사용하는 소비들을 이 비권위 소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들을 좀 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금 나는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게 보이고 싶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카나 시계나 이 고급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다는 현실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슈퍼카를 타고 이제 이 비싼 시계를 사게 되는 거고요.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무조건 이 슈퍼카를 타거나 고급 시계를 찾는 소비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목적만 확실하고 효과만 확실하다면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나는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똑똑해 보이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고등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재를 사고 강의를 사고 어떤 이제 해서 이 학위를 보통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뭔가 선택하고 구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비건의 소비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배부르고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편안한 상태 대비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다면은 이 음식으로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메꾸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사실 건강한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병원에 가는 걸로 메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소비는 기대 마이너스 현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했다면 사실 소비를 줄이는 절약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대를 낮추고 현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우리는 분명 소비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절약을 강조하는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 기대를 낮추는 거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지금 월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 싼 원룸에 살면서 밥도
최대한 싼 걸로 먹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최대한 좀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게 대부분 영상들의 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무조건적으로 이 기대를 낮추는 전략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오히려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뭔가 부유해지는데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예를 들어서 이 사회 초년생 시기에 우리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투자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노동시장에서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돈적으로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노동시장에서 자기를 잘 팔아본 그러니까 나라는 제품을 노동시장에 잘 팔아본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된 얘기입니다.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연봉이 높았던 사람들이 40세 때 사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동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사회초년생의 일단 첫 번째 과제인데 소비를 극단적으로 그냥 줄이다 보면은 내가 소비를 해서 오히려 나라는 제품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 이 노동시장에서 좀 실패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완전 후줄근하게 있는 사람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 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옷만 차이 나는 것만 보더라도 신뢰감이 어디가 더 가는지 다들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소비를 너무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좀 뭔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무조건 그 나를 어필해야 되는 상사가 얘기를 좀 해보니까 골프를 안 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오래 좀 회사에서 높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는 골프를 좀 꽤 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뭐 골프를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당근마켓에서 최대한 골프채 싸게 사고 그냥 유튜브로 그 독학으로 배우면서 골프를 최대한 싸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그냥 낮추는 방법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 소비 행태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 최적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배우 이신영님의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신영님이 그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왜냐면 원래 그냥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 배우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운동이나 복싱 같은 거를 믹스시키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올리니까 거의 지금 대체 불가능한 여성 액션 배우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넷플릭스 1위 드라마 여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신영님이라는 배우는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꽤 많은 권위를 획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시영님 하면 꽤 유명한 게 이 샤넬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특히 샤넬 로고를 엄청 보이게 많이 입어요. 근데 이게 뭐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권위를 획득하기 위함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시영님은 사실 이미 꽤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자신의 노력 때문에 근데 굳이 또 이렇게 그 물질적인 소비로 권위를 올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권위 획득을 많이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소비로 그 추가 권위를 획득 못할 때는 이걸 과감히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기대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실제로 절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랑 인간관계 세계에서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제 스토리를 섞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기대를 최적화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포지션을 명확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31세 전까지는 이 여의도 증권사 직원으로서 나의 포지션은 주식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뭔가 사회적인 평판도 좋고 연봉도 많이 올리는 선배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주식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싼 시계를 좋아하면서 주식을 잘 설명하는 사람 혹은 비싼 정장을 좋아하면서 주식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저의 포지션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군더더기를 싹 빼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사회적인 평판이 좋았으면 좋겠고 연봉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그 원하는 거에 꼭 필요한 그 사회적 포지션만 딱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실제로 절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주식을 잘 설명할 능력이 사회초년생 때부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었으면 좋겠는 기대는 있는 거고요. 현실은 사실 주식을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저도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외제차 사고 비싼 술 마시는 자리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이 여의도 업계에서는 꽤 돈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누군가는 쟤 좀 뭔가 돈 좀 벌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워낙 투자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소비를 하게 되면은 무언가 좀 꽤 주식을 잘하나? 라는 의구심 혹은 기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고객 네트워크나 뭐 지 네트워크들이 넓어지면서 좀 오히려 주식을 잘 설명하는 능력을 기르고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된 거죠. 전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소비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희 네트워크로 인한 어떤 주식을 잘 설명하는 능력이 알려지면서 그 여러 스카우트 제안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 3번 정도 직장을 옮겼고 그리고 옮길 때마다 연봉을 좀 크게 올리면서 옮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의도 안에서의 어떤 평판도 좀 좋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굳이 소비를 막 추가로 더해서 이 주식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그 일한 결과물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소비 자체를 확 줄여도 점점 더 이 기대에 걸맞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때는 이제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굳이 뭐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많지 않았으니까 소비를 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저축을 좀 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서 이 소비를 안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정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회적 평판을 얻고 싶고 높은 연봉을 얻고 싶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회적 평판이나 높은 연봉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봤을 때, 저 선배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좋은 시계를 차고 있고 외제차를 타고 있고 주식을 잘 설명하더라.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좋은 시계를 사고 외제차를 타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나중에 주식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권위를 꽤 얻었을 때조차도 비싼 시계를 사고 좋은 차를 탔을 겁니다. 근데 저는 딱 그 모든 선배들의 성공 요인을 딱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단지 이 좋은 시계나 차가 아니라 주식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딱 포지션을 잘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그걸 구축하고 난 이후로는 소비를 확 끊어도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군더더기를 싹 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공한 증권사 직장인이 전부 다 포르쉐 타고 좋은 시계 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통찰력을 좀 가지는 게 우리 절약이 되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간관계 사례로 좀 넘어가면은 저는 취업을 조금 일찍 했고 그리고 괜히 그 여의도 고액연봉 뽕 같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들에게 밥을 사는 일이 좀 많았고 특히 되게 비싼 밥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사실 좋은 선배, 그러니까 뭔가 존경받고 동생들과 잘 지내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던 거지 비싼 밥을 잘 사주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은 대부분 뭐 싼 삼겹살 사주더라도 이제 내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랑 좀 덜 하고 그냥 정말 내가 잘 되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선배들을 사실 좋아했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비싼 밥을 사주는 게 좋은 선배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그렇게 비싼 밥 안 사주면서 오히려 좀 따뜻한 말 해주고 그리고 내 자랑 안 하려고 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들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관련된 소비가 확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원하는 거에 대한 포지션을 엄청 잘 정의하는 거 이게 절약의 핵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대를 마냥 낮추지 말아라. 오히려 이제 정말 써야 되는 순간에 써야 된다. 오히려 기대를 최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시영같이 권위를 얻은 사람은 샤넬 안 입어도 된다. 그리고 좋은 선배가 되고 싶은데 굳이 비싸면 안 사도 된다. 그리고 내가 이미 꽤 주식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으면 굳이 포르쉐를 안 타도 된다. 이런 것들이 그 기대의 최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기대의 최적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뇌를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절약 관련 유튜브 영상들의 조언을 참고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값싼 원룸 살라고 했으니까 값싼 원룸이 어디에 있지? 혹은 커피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침에 그냥 물이나 마셔야겠다. 외제차 사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걸어 다녀야지. 버스 노선 찾아보고 시계 사지 말라 그랬으니까 꾹 참아야지. 그냥 계속 이런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은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가 되게 힘듭니다. 오히려 내 뇌에다가 되게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계에서 내가 정확히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 포지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면 내가 어떤 캐릭터여야 되는가,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서 그 이제 이런 군더더기들을 싹 빼다 보면 자연스럽게 절약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비싼 밥 안 사주는 선배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생들로부터의 존경과 따뜻한 관계는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본질적인 자신의 도움에 되는 질문들을 자신의 뇌에다가 많이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사실 미국 헌트 커버드 콜 투자 전략을 가르치는 채널인데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재테크에 좀 중요한 절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테크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